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소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해킹당한 파이프라인 재가동이 시작됐지만 공포로 인한 사재기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 서열 3위인 리스 체니에게서 자리를 뺏은 공화당이 민주주의 파괴를 넘어 독재 쪽으로 들어섰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해 쫓겨난 체니 의원은 메가폰을 뺏긴 듯 보이지만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질문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군사 충돌로 양측의 정치인들은 득을 보지만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작은 국제사회 룰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경찰력 과대 사용이었고 사망자는 팔레스타인이 10배 이상 많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군사 충돌 이후 미국 연방 정치인들도 서로 충돌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국방 권리는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계산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지 얼마 안 돼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를 화석 연료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도 에너지를 추후 재고려하겠다고 꼬리표를 테슬라 CEO가 달았습니다. 프리 맥주와 프리 야구 티켓에 이어 오하이오주는 백신 접종을 받으면 100만 달러 복권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100개의 브랜드가 발표됐습니다. 삼성도 포함됐고 소비자들의 정치 성향이 브랜드 호감도에 점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경험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군사 충돌인데 사실은 이 내용은 제대로 전달드리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는 모양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오늘의 미국에서는 항상 미국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 뉴스를 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뉴스도 미국 매체에서 다루기 전까지는 거의 전하지 않죠. 그래서 특별히 한국 북한 문제라든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미국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도 다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군사 충돌은 잠시 뒤에 사실은 세계적인 뉴스로 보면 탑 뉴스 중에 탑이지만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오늘은 먼저 미국 사람들이 심지어는 서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까지 어머 가솔린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본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탱크를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솔린 사재기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가솔린 스테이션에 가서 아주 큰 통 말하자면 우리가 옷을 세탁하는 세탁제가 큰 통에 물로써 담겨 있는 그런 통들에 가득 채워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자동차 뒤에 트렁크에 모든 짐을 빼고 넣어놓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괜히 지금 파이프라인이 해킹당한 것 상관도 없는데 뭐 어떤 분들은 우리도 사재기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값은 당연히 오르는데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공화당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이 가솔린뿐이 아니죠. 아무튼 모든 이런 정유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이 회사가 어제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전체적으로 메인 라인까지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이나 멈춰 있었기 때문에 메인 라인이 재가동이 시작됐어도 노멀로 가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계속 막 자동차가 쭉 줄을 서 있어서요. 뉴저지주 같은 경우도 가솔린 그 가스 스테이션의 75%가 우리 다 떨어졌습니다. sold out. 표시를 뭐 좋아서 컨설트처럼 sold out 됐다는 게 아니라 out of 연료라는 거죠. 그런 표시를 붙여놨을 정도입니다. panic buying. 어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가운데서 첫 번째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가동이 중단됐었기 때문에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두려움. 세 번째가 계절적인 요인이었는데 가솔린 값이 올라가고 많이 사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의 세 가지 가운데서 패닉 바잉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가솔린 값도 올라가고 또 가솔린이 없고 하는 문제였었다라는 겁니다. 조지아, 버지니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주는 당연히 지금까지도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랜섬웨어를 원하는 다크사이드라는 러시아의 그룹이 했다고 연방 수사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다크사이드라는 그룹은 미국과 영국, 유럽 회사들의 이렇게 돈 내면 우리가 다시 자료를 우리가 쭉 가지고 있거든. 당신들 그 컴퓨터 시스템에서 뽑아서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돈 안 주면 우리 이만큼을 원하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입금을 해.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커스터머 정보들을 하나씩 흘려버리겠어. 회사의 크레딧을 상하게 하겠어. 이렇게 협박을 하고 돈을 가져가는 그 그룹이거든요. 이 그룹에 지금 그 크로니어 그 파이프라인 회사는 돈을 안 줬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안 줬는지 줬는지 보도에 따라서 달라요. 유럽에서는 협상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주 정부들과 전부 그 접촉을 해서 여러 주들이 연방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뭔가 그 규제를 풀어준다던가 주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를 풀어서 가솔린이 없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지금 백악관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가 더 문제죠. 왜냐하면 에너지 회사들도 모든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스템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정말로 구식인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해커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방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컴퓨터 시스템이 아웃데이트 돼 있기 때문에 사이버 현대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이제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안건이 됐고, 이 중요한 안건이라는 것은 언제나 돈을 투자해야지 되는 겁니다. 회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이 뭐 가솔린, 정유 같은 것을 쭉 실어 나르는 수송을 하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케이블로 보잖아요. 그 케이블 라인과 마찬가지인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번에 대대적으로 가장 크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가솔린 값도 오르고 이런 걱정들을 하고, 실제로 굉장히 고통받으신 분들, 뭐 한국 분들 가운데서는 코스코 가서 뭐 내 자동차에 한 가득 가솔린 넣어왔어요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통에 잔뜩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공화당의 위기입니다. 물론 민주당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정당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오랜 동안의 문제는 너무 엘리트주의적이야. 그래서 이제 공화당 멤버들 가운데서 고가화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PC라고 해서 뭐 political correction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훨씬 더 큰 문제를 안고 있고, 공화당은 지금 전환점입니다.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독재에 이미 발을 디뎠어.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커멘트 같은 것을 잘하는 그런 그 저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이 조나단 최이시라는 잡지 그 뉴욕이라는 매거진의 기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공화당이 독재로 가고 있다. 한 번쯤은 선거가 끝난 뒤에 공화당이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것을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서별로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리즈 체니 서열 3위인 사람을 투표로서 쫓겨냄으로 인해서 이 체니는 법질서를 무시하면서 트럼프 사교 집단 멤버로 집단 행동을 하는 공화당에서 나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겠다. 트럼프가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을 눈뜨고 조용히 있으면서 내 이득이나 챙기면서 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 하는 게 체니의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체어라는 것이 이 공화당에서 어떤 안건 같은 것도 조정을 하고 하는 그 중요한 위치입니다. 공화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해서 선거에서 지고 나서 많은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퍼뜨렸습니다. 부정선거다. 거기에 대해서 리즈 체니는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결국은 이것이 모든 그 법원에서 다 말도 안 돼. 이건 뭐 이건 고소할 가치도 없어 하면서 기각을 시킨다던가 전부 패소한다던가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밝혀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보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보통 선거가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였다 이런 얘기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복하지 않죠. 뭐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뭐 정권을 군대가 잡으려고 하면서 그 한국에서도 많이 경험했었던 일이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러면서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아직도 내가 대통령이다. 저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공화당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평화적인 권력 이양도 하지 않았고 인수인계도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1월 6일 사건이 터집니다. 의사당을 폭도들이 진압을 했는데도, 접수를 했는데도 몇 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는 바로는 얘기를 했죠. 린지 그레엄 같은 사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친한 사람이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Enough is enough 라고 했고, 케빈 맥카티도 트럼프가 책임이 있다. 이 상원 그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건 다 잘못이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며칠 지나면서 트럼프교를 아주 신봉하는 사람들이 계속 신봉을 하니까 정치인들이 다 그 사람들을 존중해서가 아닙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이 트럼프를 업고 표를 얻기 위해서 말을 다 이제 바꾸기 시작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의사당에서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한 사람만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아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앤드류 클라이드 하원 의원이 아니 의사당의 난입 사건이 어디 있었어? 본인은 어디 갔다 온 거예요?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전부 평범한 의사당 관광을 온 관광객 같았다. 물론 몇 명 정도는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얼마나 질서 있게 행동을 했어? 폭동이고 반란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야. 어제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화당 의원들이. 그 사람들은 전부 애국자였고 일부 좀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평화 시위였어. 그리고 관광객 같았어. 그런 걸 보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의사당 경관 가운데서도 뭐 화장실도 안내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의사당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를 냈고 그리고 그것을 봤잖아요. 나중에 비디오로 밋 롬니가 아주 서둘러서 대피를 하고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불과 30피트 그 폭도들과 떨어져서 대피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관광객 같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가만히 있는 독재로 이미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그게 관광이에요. 5명이 숨졌는데 샤킹한 비디오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리고도 또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렸었는데요. 버지니아주에서 글렌 용킨이라는 한국분 아니에요. 이런 그 공화당 주지사 후보가 이제 됐거든요. 이분도 계속 거짓말을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본인이 공화당 후보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카길 그룹의 공동 CEO이기도 했고요. 아주 이분은 전형적인 컨트리 클럽 공화당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0개가 넘는 주에서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등을 포함해서 조지아 전부 그 투표를 하기 힘든 쪽으로 법을 만든 거죠. 투표를 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현대사회의 민주주의인데 투표를 하기 어렵게 그것도 특정 인종, 특정 지역에만 뭐 이런 형태로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당 내에서 그런 얘기요. 그런데 유권자들 가운데서는 민주주의와 보수주의를 동시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민주주의를 믿으면서도 보수주의라는 것이 규제를 덜하고 낙태는 반대하고 총기 규제는 안 하는 것을 원하고 국경 경비는 강하게 하는 것을 원하고 경찰국을 지지하고 교회를 지지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충돌이 있는데 이제 공화당 지도부가 이제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미국 민주주의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과거 후진 나라들의 독재 국가에서 일어날 법한 곳으로 공화당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가 미국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다는 게 조나단 최이치 그 뉴욕 매거진의 기자가 하는 얘기고요. 그때마다 공화당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봐라. 그런데요. 최고 정치인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 말과 품성과 생각과 그 정책을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목적이 전부 나를 위해서였다면 그러면 그다음에 자꾸만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집행이 되지도 않을 테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리스 체니가 뭐 여러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질문을 아주 딱 하더군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했었던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뻗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내가 비록 당의 그 컨퍼런스 의장 자리는 이제 놓쳤지만 이 컨퍼런스 의장 자리가 소위원회들이 많죠. 그런 소위원회의 역할 분담 같은 것도 하고 법안을 만들 때 어떤 법안 하는 그 아젠다 같은 것도 논의하고 하는 게 이제 컨퍼런스 체어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선거는 도둑맞지 않았다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메가폰을 이제 다시 준 거죠. 메가폰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막 소수인종에 반대하고 뭐 무슬림이 안 된다,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해서 팍스에서 메가폰을 계속 흔들어서 소리를 내서 그런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모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생시켰는데 이제는 아마 메가폰이 진보 쪽으로 많이 와서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딕 체니 전 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케빈 메카시에 대해서 아주 지금 슬프고 위험한 공화당의 지도자로 돼 있는데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별장에 한번 스턴트 쇼하듯이 다녀오더니 이 사람이 영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보수주의의 바탕을 둔 공화당 재건을 위해서 일단 싸우고 트럼프가 아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파괴적인 거짓말을 퍼뜨리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소유자를 리더로 공화당이 원한다면 그러면 나는 공화당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디안의 워싱턴 그 지국장인 데이비드 스미스 씨가 얼마 전에 공화당에는 이제는 과거의 공화당이 아니라 공화당의 개념이 아니라 트럼프 DNA가 들어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오늘은 공화당은 이제 빅 라이 아주 큰 거짓말 빅 라이가 공화당의 종교가 돼버렸다. 이렇게 가디언의 워싱턴 지국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오늘 공화당 전현직 그 멤버들이
현재 공화당에 반대한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오후에 뉴스가 되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뉴스가 지난 며칠 동안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뉴스가 계속 나올 때는 정말로 원래의 원천이 어디였고 현재가 어디고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차분히 보기가 힘들거든요. 잠시 뒤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라마단이 거의 끝나고 있거든요. 그 아랍 국가들의 어떤 그 종교의 종교적으로 뭔가를 다짐을 하면서 해가 있을 때는 굉장히 세속적인 것 같은 것을 금지하고 하는 그런 거의 끝나는데 며칠째 지금 서한 지구에서는 계속 이제 그 로켓을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뽑아내고 있고, 뽑아낸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가자 지구에서 던지고 있고 이스라엘 쪽으로 던진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거대한 방어막, 그 미사일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그 방어막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로켓을 1,000 얼마를 쐈는데 그것도 하도 조잡하고 하니까 이쪽 팔레스타인 쪽에서 하마스 쪽에서 만든 것이 조잡하니까 200개 정도는 그냥 본인들이 쏘아 올린 그곳으로 떨어졌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우선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가 최근의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족들을 동예루살렘에서 내쫓으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이요.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아랍계 사람들도 살고 뭐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이스라엘계 아랍계 사람들도 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많은 그 아랍계와 이스라엘이 같이 사는데도 평화롭게 사는 곳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예루살렘이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뉴스가 없었다가 다시 생길 때도 이슈를 보면은 그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해서 동예 예루살렘에서 이미 집에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가족을 쫓겨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아랍계 사람들이 그 사원에 모여서 시위를 한 겁니다. 평화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찰이 그 사원에 들어가서 막 최루가스를 뿌리고 했죠. 해산시키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곳곳의 도시에서 아랍계와 주이시가 충돌을 하고 경찰은 아랍계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하마스는 당이지만 굉장히 폭력지구잖아요. 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거 보이는 라디오도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이 이제 그 가자 지구가 이쪽 아래쪽 서쪽 가자 지구고 저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 이제 이스라엘 수도인 텔라비브가 있고 그 주변에는 이제 아랍계와 이스라엘계가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가자 지구에서 볼 때 북동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요르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예전에 요르단이 점령을 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67년도 전쟁으로 빼앗았던 곳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래쪽 이스라엘 그 남서쪽에서 가자 지구에서 라켓을 막 쏘아 올려서 텔라비브까지 가고 그 인근까지 많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까지 뭐 한 7명, 8명 정도 숨졌어요. 아주 허접한 라켓을 쏘아 올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공습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공습을 해서 가자 지구의 세 군데의 아주 그 높은 빌딩 뭐 14층, 13층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마스가 그곳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부숴버리는데 비디오를 보면은요.
진짜 가공할 만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팍팍. 그러면서 사람들이 현재까지 뭐 거의 90명이 숨졌거든요. 10배도 더 숨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간 사람들은 수백 명이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도 물론 희생이 됐어요. 이스라엘 젊은 사람, 아랍의 젊은 사람, 아버지와 딸도 이제 숨진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고 그 공습을 하는 것과 라켓의 그 차이는 무기적으로 비교가 안 되고 피해자 가운데서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폭력이 있으면서 거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스라엘계는 저 사람 아랍계 같아 하면서 자동차에서 끌어내려서 완전히 두드려 패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중태인 이런 것까지 있고 이스라엘은 공습을 계속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라켓을 계속 쏘고 있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어제는 하마스 사령관 4명과 12명 이상의 중요한 인물을 살해했다. 가자지구에서 2개의 이제 고층 빌딩을 공격을 해서 완전히 그냥 순간적으로 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점점 더 강하게 아랍 사람들을 쫓아서 길에서 뭐 이스라엘이 주인인 이스라엘계가 주인인 상점도 있고요. 이 가게보다 상점이 더 어울려요. 아랍계가 주인인 상점도 있잖아요. 서로 막 반대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서 공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병원에 사람들이 실려가고 장례식장을 보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젊은 그 아랍계 여성이 숨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잖아요. 완전히 빼곡히 점처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모든 슬픔과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계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팔레스타인계에 비해서 피해가 10분의 1 그 미만으로 작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경찰이 아랍계를 수백 명을 체포하고 가장 그 피해가 심한 곳은 아랍계와 이스라엘이 함께 많이 사는 곳이 있겠죠. 평화롭게 살다가도요. 이런 일이 있으면 두 편 가운데 한 편으로 속해야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한 14년 동안 2007년 이후에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그런 그 동맹국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자지구는 오픈된 감옥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됐고 뭐 아무것도 물도 너무 더러워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생활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고 있고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967년도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빼앗았어요. 예루살렘을 빼앗았지만 거기에 팔레스타인이 많이 살고 있었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동이스라엘에도요. 오슬로 회담에서 1933년도에 이곳은 그럼 앞으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성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완전히 국가가 돼서 서로 평화적인 협상으로 결정을 한다 해서 동쪽 서쪽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스라엘은 다 갖고 싶은 거죠.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벽을 쌓고 정착촌을 점점 확대하면서 이번에도 팔레스타인 가족을 그 동예루살렘에서 내쫓으려고 하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시위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동예루살렘 인구에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이 여기는 우리 것이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그 전부터 살고 있었으니까 시민권은 안 줘도 영주권 자체는 주는데 뭐 소셜 시큐리티나 뭐 건강보험 같은 거 주이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권리는 절대로 주지 않죠. 그래서 지금 법원이 그 예루살렘 동쪽에서 뭐 이 세이크 지하라 같은 곳이요. 그쪽에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내쫓는 것이 합법인가 하는 것을 리뷰하고 있는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보로 내쫓아라는 것은 요르단이 이스라엘 동쪽을 점령하기 전에 국경이 맞대 있으니까요. 그 전에는 원래는 이게 이스라엘 땅이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또 막 다 영국이 연관이 되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예루살렘에도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그럼 인정을 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쫓을 수 있어야지.
거기서 다 나갈 수 있어야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너무 오랜 동안 미국의 대통령이 또 바뀌고 또 바뀌면서 뭐 카터 때부터 그 뒤에 누가 와, 클린턴이 와, 오바마가 와, 부시가 와, 트럼프가 와, 지금 바이든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평화협상도 해보려다가 실패를 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이쪽 그 동쪽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마치 예루살렘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것인 양 이렇게 어떤 권한을 준 거죠. 그러므로 더욱 이스라엘 측에서는 예루살렘 우리 거야 하는 작업을 가속화하는 도중에 지금 이번에 군사적인 충돌이 지난 뭐 한 10년 넘어 10년 사이에 최악이거든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그것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빌미 삼아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압박하고 체크포인트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동의 자유도 없고 뭐 팔레스타인 200만 명은 완전히 가자 지구에 갇혀서 사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 정치인이나 팔레스타인 정치인들이나 이 일을 풀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네탄야후 이번 때문에 조금 좋아졌죠. 또 막 강성으로 나가면서 거봐 뭐 이런 때는 뭐 강하게 나가야 돼 하면서 이제 뭔가를 조금 본인에게 불리해지는 것을 늦출 수 있는 것이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마스가 폭력적이지만 사람들이 선거를 해서 당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하마스 당이 지금 로켓을 계속 하마스 당은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것이 그 가자지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조금 좋게 해주는 것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로켓 쏘아 올리는 것만 더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다른 당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에서도 온건파가 힘을 못 잡고 과격한 우파가 지금 힘을 잡고 있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하마스 같은 과격한 곳이 힘을 잡고 있고 이 파타당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양분하고 있으니까 파타당의 대통령도 자신이 권력 갖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지 별로 평화협상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아주 묘하게 아래에 이제 이집트 이런 뭐 아프리카가 있죠. 그리고는 동쪽으로는 뭐 중동이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이간질하고 뭐 힘을 합치고 이런 것은 하지만 거기에 또 위로 가면은 러시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또 그 옆에 서쪽으로 유럽이 있으니까 다 그쪽에서는 굉장히 자신들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라든가 터키는 팔레스타인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지금 국제사회가 나서야지 된다라는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내부에서는 뉴욕시장 선거에 앤드류 양 지금 민주당의 대선에 나갔던 앤드류 양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앤드류 양이 떡하니 트윗에다가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한 거예요. 했더니 뉴욕에서 그 알렉산더 오카시아 콜테스가 연방 하원 의원이 도대체 이 사람 정신이 있어 없어 하면서 또 팔레스타인 쪽을 좀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앤드류 양이 캠페인을 하는데 이제 그 아랍계 그쪽 커뮤니티에서 캠페인을 하려고 했는데 아랍계 그 커뮤니티에서 오지 말아라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가 앤드류 양을 비난을 하니까 조지아가 지역구인 이거 부정선거였어라고 주장하는 초선 의원인 이 마조리 테일러 그 그린 의원이 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아 콜테스를 비난을 해요. 미국 내부에서 막 이렇게 정치인들이 싸움을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아주 애매모호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좋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대사도 아직까지 지명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 지금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의 기대라든가 나의 희망은 결국은 이 같은 군사적인 충돌도 끝날 것이다. 끝나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가 쏘아 올리는 그 라켓으로부터 방어권은 있다. 미국 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수 사람들을 인식한 발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했다기보다 쏘아 올린 라켓으로부터 방어할 권한은 있다. 지금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국제사회 미팅을 요청해놨기 때문에 언제 이 미팅이 이루어질지, 또 그 이집트가 중재를 휴전해야지 된다 하면서 중재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국방장관이 절대로 뭔 휴전? 이 하마스가 완전히 그 모든 행동을 멈추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 많잖아요. 무기도 많고 돈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이 3번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요, 3번 다 양측이 특별히 이긴 게 없어요. 정치 권력을 잡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어떤 권한이라든가 힘이 주어졌을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은 항상 이런 충돌이 있을 때마다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나라도 대강 이제 불구경하듯이 하다가 자신들의 나라에 어떻게 이해관계가 되나 이때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결국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협상을 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절대로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아요. 남북 문제도 결국은 남한과 북한이 주체가 돼야지 된다는 점에서 언제나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훌륭해야지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어느 부분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면서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에서도 협상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사람 죽는 게 아니라 협상으로 풀어야지 된다 하는 게 나와야지 되는데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잠시 그 브리핑을 했는데, 그 브리핑을 한 것이 파이프라인 해킹당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가 이번 사이버 공격에 개입했다고 믿지는 않는다. 믿는다가 아니라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다고 믿지는 않는다. 이 발표를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인 것은 분명한데 그 다크사이드라는 그룹이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다고 믿지는 않는다. 이 얘기는 여러 가지 러시아와 함께 할 일은 이제 그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와서 했어요. 이 시점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도 많고 러시아가 미국과도 이 문제를 대화하자고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는 항상 어떤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협상을 같이 해야지 될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 그룹인 건 맞지만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하도 아주 너무너무 창의적인 일을 기획을 한다던가 추진을 한다던가 하는 일도 많이 하지만, 어떤 아주 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리고 변칙적인 또 불규칙적인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충분히 드러난 사람이에요. 이 일론 머스크가 어제는 어떤 트윗을 했냐면, 3월 달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 사는 것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시행이 됐겠죠. 그런데 뭐 1%도 안 되겠지만 테슬라 판매 아직은, 어제 갑자기 일단 중단한다. 비트코인으로 받는 거.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을 캐낸다고 하잖아요. 비트코인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이제 컴퓨터로 막 복잡한 얘기는 필요 없으니까는요. 보통 일반 뉴스에서 그 비트코인을 컴퓨터로 막 켜낼 때 이 대단한 컴퓨터로 엄청난 에너지가 쓰여져야지 되는데, 그 에너지가 화석 연료고 거의가 또 석탄이랍니다. 그럼 테슬라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테슬라가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거 15억 달러를 2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그걸 팔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 마이닝, 비트코인을 그 광산에서 뭘 채굴하듯이 채굴할 때 에너지 쓰는 방법을 바꾼다면 그때 다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주식값 많이 내려갔죠. 한 17%는 3월 이후에 내려갔고요. 현재 이 비트코인 그 활동하는 게 1년에 네덜란드라는 국가가
뭐 작긴 하지만 쓰는 전력과 비슷할 그럴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는 친환경 자동차니까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비트코인이 친환경과는 영반대인 석탄 에너지로 많이 쓰니까 그렇다. 이게 바로 빌 게이츠 그 케이스와 비슷한 거죠.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와 이혼을 한다고 했고 그 이혼이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어린 아이들을 이제 뭐 성추행하고 남에게 소개시켜주고 세계 유명한 사람들 많이 연관돼 있고 하는 그런 사람과 만나기 시작했는데 언젠가 그때부터 와이프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할 때 우파 매체에서 보도를 할 때는 왜 와이프가 걱정을 했느냐를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제프리 앱스틴이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제프리 앱스틴의 그런 것을 모르고 만난 사람도 많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수학적으로 천재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주니까 빅토리아 시크릿 그 최고의 CEO 같은 사람들이 오래 이 사람에게 돈을 맡긴 것이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 케이스를 몰랐을 때부터 관계가 시작됐는데 빌 게이츠는 알고 나서 시작됐기 때문에 와이프가 왜 걱정했냐면 빌 게이츠 재단이 세계의 소녀들과 어떤 소녀들의 건강 또 빌 게이츠의 와이프는 지금 이혼 수속 중인 와이프는 여성 권리에 굉장히 많은 돈을 기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성 권리. 그런데 게이츠 재단과 이 앱스틴과 맞지가 않는다. 그럼 빌 게이츠는 왜 만났나? 앱스틴을. 앱스틴이요.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 재단에 큰 돈을 기부를 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났고 만날 때마다 혼자 간 적이 없고 골드만삭스의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갔고 했기 때문에 멜린다 게이츠는 그것이 걱정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새 뉴스도 아니에요. 전에 2년 전에 다 나왔었던 뉴스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도 우리가 그래도 전기자동차를 파는 회사인데 그래서야 되겠어? 하는 뜻으로 비트코인을 일단은 안 한다 하는 것이고요. 잠시 뒤에 또 다른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면은 미국의 아주 그 인기가 좋은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악시오스와 해리스 폴이 조사를 했습니다. 100군데를 조사를 했어요. 뭐 가장 잘 알려지기도 하고 제일 여러 가지 요건상 요즘은 소비자들이 그 회사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의 환원을 어떻게 한다던가 또 다른 것이 친환경적인 어떤 그 원료나 재료로 물건을 만드느냐 서비스 상품이 아닐 경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된 점수입니다. 보니까요. 파타고니아가 탑이에요. 아웃도어 아주 그냥 접으면 요만큼 되는 그런 옷을 만든 파타고니아는 정치적으로는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옷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쫓는 그런 그 옷을 사인을 넣어서 만들기도 했고 또 파타고니아 라이벌인 REI라는 회사도 유명했고요. 칙필라 같은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도 11위에서 4위까지 올라갔네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고야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딸이 캔이다 또 콩이다. 많이 이거 너무 이 제품 좋아요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서 막 선전해줬던 이거 내려갔어요. 마이 필로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는 필로가 벽에 파는 그 마이 필로도 많이 내려갔고 그런데 제가 삼성을 보니까요. 지금 1등부터 높은 순위에 미국 사람들이 아무튼 좋아하는 회사를 브랜드를 이렇게 보면은요. 삼성은 31위인데 조금 나와주세요. 왜 여기 오면은 이렇게 와이파이가 느려지나요? 제 오피스하고 이쪽하고 와이파이가 달라서 그러나요? 파타고니아 두 번째가 혼다입니다. 혼다 모로를 좋아하고 세 번째가 모더나 네 번째가 칙필라 스페이스X가 다섯 번째 일론 머스크 그리고는 이제 다른 것은 잘 알려진 게 파이저가 7위 그 다음에 8위가 또 테슬라 모터스예요. 9위가 코스코 10위 아마존.com
REI라는 파타고니아의 라이벌이 1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애플이 16위, 인앤아웃이 17위, 도요다, 일본 자동차가 많네요. 18위, UPS 19, 20위 펩시코, 21위가 아이키아, 그리고 CVS가 24위, 3M 컴퍼니 요즘 마스크 많이 만들었죠. 스카치 테이프 만드는 25위고, 버크셔 해서웨이, 요즘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누구죠? 그 회장, 그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은 이제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27위, 훌루, 스트리밍 서비스 28위고, 그리고는 이제 삼성이 31위입니다. 삼성이 페이팔보다 높아요. 페이팔이 삼성 다음인 32위, 페덱스가 33위, 소니가 34위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6위, 디즈니가 37위, 넷플릭스가 38, 39위가 IBM, 제너럴 일렉트릭이 40, 41위가 타겟, 그리고 CD 코퍼레이션이 43위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삼성이 한국 삼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알 수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그리고 화면이 바뀌어져야지 되는데요.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렇게 짧게요. 오하이어주에서 젊은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으면 $100짜리 그 복권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앞으로 5주일 동안 시행을 한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지금 마지막이에요. 이 그 대도 식당에서 여러분들 아무런 뭐 증서 같은 것도 없이 가시면은 예약도 없이 가시면은 마지막으로 요즘 어디나 다 한다고 하지만 가보시면 불편합니다. 한국말로 대도 식당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하는 그런 그 백신 접종 마지막 가셔서 혜택 받으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you